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바로 아파트 청약과 부동산 경매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일정한 청약 자격 등을 갖추고 청약홈에서 조건에 맞는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되어 신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죠. 부동산 경매는 법원의 주관하에 경매법정에서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이고요. 아파트 청약과 경매 두 가지가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아파트 청약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져야 하고 실제로 당첨되려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진행되는 경매 절차와 일정 법적인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두 가지 방법, 아파트 청약과 부동산 경매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과 경매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이 좋은 시기가 있고 부동산 경매가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시세보다 비교적 분양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분양 시장이 계속 뜨거웠죠.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 불황 시기가 오면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는 부동산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고 이 물건들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싸게 낙찰받을 기회가 많아지죠. 맞아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 흐름이 좋기 때문에 경매 물건 자체가 많지 않고 입찰을 한다 해도 경쟁자들이 많아 싸게 낙찰을 받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분양만큼 부동산 경매 시장이 핫하다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부동산 경매 물건의 경우 유찰된 물건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네, 아파트 빌라, 상가, 토지, 건물 등 다양한 부동산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 어떤 시점에는 부동산 경매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환경이 될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의 주 판도가 바뀌는 시기가 올 것을 예상한다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아파트 청약 시장에 쏠려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아파트 분양 가격은 저렴하고 일반 주변 부동산 시세보다 낮게 분양 가격을 통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일정 지역의 민간 택지에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축 아파트는 메리트가 있어서 다들 청약 당첨을 꿈꾸는데 이런 상황과 반대로 청약 당첨이 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네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갖춰야 하는 기본 조건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우선 청약 통장을 활용하여 공공 분양에 청약을 넣을 것인지 민간 분양에 넣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특별 공급으로 접근할지 일반 공급을 누릴지도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꼼꼼히 본인의 상황에 맞게 따져보면서 준비해야 하고요. 열심히 도전하더라도 점점 높아지는 당첨 점수로 인하여 새 아파트 분양 당첨은 늘 어렵습니다. 지금 분양 시장이 매우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그림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이제 향후 2-3년간 직면할 수도권 지역의 공급 물량의 고갈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점점 높아지는 분양 가격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분위기가 한풀 꺾이고 있다는 위험성 정도가 되겠네요.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지역의 공급 물량의 고갈에서 수도권 지역의 공급 물량 고갈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2017년부터 진행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 지역의 신규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죠. 지난 1년간 서울에서 분양을 한 메이저급 단지를 떠올려보면 2월에 고덕 강일 제일풍경채, 6월에 레미안 원베일리, 9월에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서울 지역의 신규 아파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죠.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2000년대 초반의 2기 신도시와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대에 추진되었던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대 사이 지정된 유망 신규 택지 개발 지구의 소진입니다. 그간 인기리에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만들며 분양시장을 이끌었던 2기 신도시와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되었죠. 2기 신도시인 동탄2, 광교, 위례 등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현재는 동탄2, 운정, 검단, 고덕 신도시 일부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였던 하남 미사, 하남 가밀,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서울 항동, 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고등, 의정부 고산, 고덕 강일, 수원 호매실 등의 많은 지구에서도 분양 물량이 소진되었고 지금은 일부 물량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에 부랴부랴 3기 신도시를 2018년부터 추진하여 남양주 황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신규 택지를 지정하였지만 실제로 택지를 정상적으로 조성하여 분양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본 분양 청약까지는 향후 2-3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3기 신도시의 신규 택지가 나올 때까지의 공백 기간이
있으니 정부가 내세운 것은 미래의 분양 단지를 지금 가져오는 방식인데요. 가불이라고 비교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 사전 청약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1차, 10월 15일 2차에 이어 11월 18일 2021년 3차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의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죠. 사전 청약은 본 청약 1, 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인데요.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을 막고자 미래에 있을 분양을 지금으로 땡겨오는 것입니다. 사전 청약 때는 단지 위치, 계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이 제공됩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이 되고 사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지역의 본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결국 사전 청약이라는 것이 후일 분양을 하면 될 것을 미리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아파트 분양 시장의 문제점 중 하나가 공급 물량의 부족이고 결국 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당첨 결과가 나온 인천 하익동에서 분양한 하익 SK뷰 84제곱미터 A타입 분양가가 5억 3천만 원이었는데 최고점 75점이 나오고 인천 숭이동에서 분양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센트럴 여의 59제곱미터 A타입 분양 가격 4억 2천만 원 선이었는데 최고점 72점이 나오는 등 분양 시장에서 당첨 점수가 상당하죠. 두 번째는 점점 높아지는 분양 가격입니다. 분양 시장이 지금처럼 인기가 있게 만든 것은 정부가 분양 가격을 낮게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는 분양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관리하여 분양하는데 그래서 2기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지구,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지구 등은 신규 분양 가격이 낮게 관리되죠. 2020년부터 민간이 분양하는 지역도 일정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인데요.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감정된 토지 비용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 비용을 더해 분양가 상한선을 결정하며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됩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수도권 모든 지역은 아니고요. 현재 집값 상승 선도 서울 13개구, 개발 추진 5개구 37개동, 집값 상승 선도 경기 3개시 13개동 등이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상황에 맞게 고시를 개정하여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아닌 지역에 재미있는 최근의 사례가 있습니다. 좀 살펴볼게요. 2021년 11월에 분양한 인천 송도 자이더스타와 2021년 10월에 분양한 서울 강동구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의 분양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하였는데 송도 자이더스타 84제곱미터 A타입의 분양 가격은 9억 5천만 원 선,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 분양 가격은 84제곱미터 A타입 분양 가격은 8억 원 선이었습니다. 강일 어반 브릿지의 분양 가격이 1억 5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송도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송도 지역은 공공택지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 특례 적용 기준에 의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강동구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이죠. 이처럼 분양 가격을 정부가 낮게 관리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과 여러가지 이유로 점점 분양 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지역인 서울은 낮은 가격의 분양을 진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분양 가격을 조금이라도 높게 받을 수 있으니 분양을 미루게 되고 이 부분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네요. 맞아요.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의 위험성입니다. 2021년 11월 현재까지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 분위기가 나타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인 여건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2016년부터 줄곧 부동산 가격이 올라주었다는 것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점점 높아지는 금리와 크게 증가한 보유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의 위험성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의 분양시장은 좋았지만 앞으로의 분양시장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장밋빛 시장이라는 장담은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 청약 시 핵심 지역이 아닌 외곽 지역의 분양을 받을 때 분양 가격과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매 시장은 어떤 시장일까요? 부동산 경매는 은행권이나 기타 채권자들이 소유주, 채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부득이하게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법원이 경매 과정을 주관하고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소유자, 채무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매매 등으로 부동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부동산 불황 등이 오거나 일반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는 통상 부동산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는 흐름도 세심하게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경매는 유찰이라는 제도가
제도가 있어서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서울 지역은 1회 유찰 시 20%, 통상 경기도 지역은 30% 유찰이 됩니다. 한번 유찰된 후 다시 경매에 붙여지는 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격 1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가 한번 유찰되면 한 달 후에 서울 지역은 8천만 원 선에서 경기도 지역은 7천만 원 선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다시 이때 낙찰이 되지 않으면 다시 20-30% 유찰되어 진행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으로 성동구 신금호 파크자이 102동 1404호 84제곱미터가 2021년 11월 15일 감정가격 17억 4천만 원의 경매 사건으로 진행되었다가 한번 유찰되어 2021년 12월 20일 13억 9,200만 원에 입찰 예정이네요. 광교 중흥 S클래스 109동 1702호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2021년 11월 18일 감정가격 16억 7천만 원의 경매 사건으로 진행되었다가 한번 유찰되어 2021년 12월 21일 30% 유찰된 금액인 11억 6,900만 원에 진행 예정이네요. 이렇게 부동산 경매는 유찰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을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부동산 경매 시장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토지, 건물, 공장 등 다양한 부동산 물건들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상황만 맞으면 이러한 다양한 부동산 물건들을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분야라는 이야기죠. 네, 대신 부동산 경매는 경매에 관한 절차와 특징, 관련된 법적인 부분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고 해당 물건 가치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어떤 것을 알아두면 도움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경매를 주관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 물건을 찾는 곳은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경매 물건을 확인할 수 있고 사설 경매 유료 사이트 등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경매 입찰 가격에 대해 알고 있으시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되기까지는 약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여러 절차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매 접수 이후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자면 지금 입찰 예정으로 나오는 경매 물건은 약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법원에 신청을 한 사건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현재 마음에 들어서 입찰한 부동산 경매 물건 가격이 현재 시세가 아니라는 점이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부동산 경매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 경매 신청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에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여 경매 물건의 가격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6개월에서 12개월 뒤인 법원 입찰가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경매 물건의 감정가격은 6개월에서 12개월 전의 가격인데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 정도 기간 전의 가격은 지금 시세보다는 확실히 저렴했죠. 이렇게 부동산 경매의 주된 특징 중 하나가 현재 입찰하려는 부동산 가격과 입찰을 진행하는 시점의 시세 차이가 이미 발생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점이 되겠네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면 최근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의 가격은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평가된 가격이라 신건부터 저렴하게 나올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라면 과거의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통상 신건이라도 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느껴지게 돼서 유찰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부동산 경매 물건의 입찰 가격은 사건 신청 시 평가된 금액이라 입찰 시 현재 시세와 차이가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무리해보자면 부동산 상승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을 낮게 통제하는 아파트 분양 시장이 좋고 부동산 불황기에는 부동산 경매 시장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분야를 잘 알고 타이밍에 맞게 움직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어쩌면 다가오는 향후 1, 2년의 시간 안에 현재 인기 있는 아파트 청약시장과 부동산 경매 시장의 인기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우리가 늘 준비할 것은 항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스로 어떤 부동산 투자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부동산 투자의 지침이 되어드리는 실전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